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신라 김원창의 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창이 나는 세기 822년 현나광 14년 3월에 신라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김원창은 신라 조정에 한거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웅이라 하였습니다. 충청, 전라, 경상도 일부 지역이 반란 세력에 장악된 전국 규모의 반란이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한 토굴군에게 웅진성이 함락되고 김원창이 재결함으로써 오래지 않아 진압되었습니다. 아버지 김지훈이 무열왕계의 가장 유일한 왕족으로 선다광 사후 왕계에 추대되었지만 김경신의 정명이로 즉위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무열왕계의 귀족들은 왕의 계승전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반란 세력은 신라 조정의 한거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그를 장한 연원을 경운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충청, 전라, 경상도 일부 지역이 반란 세력에게 장악된 전국적인 규모의 반란이었으며 중앙에서 파견된 토굴군에게 반란의 종료 거점인 웅진성이 함락되어 김원창이 죽음으로써 오래지 않아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김원창이 나는 작게는 원성왕계 귀족들과 무열왕계 귀족들 간의 2차 왕계 계승전이었습니다. 크게는 신라 하대 계속 등의 크고 작은 왕계 계승전 가운데 왕 계승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김원창이 그의 아버지 주원이 왕이 오르지 못한 것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김병은 무열 왕계 왕족 중 가장 유일한 세력으로 785년 선당왕이 죽자 귀족들이 왕위에 취대되었습니다. 김경신 후단 원성왕의 정변이로 즉위하지 못하고 명지 지금도 강릉 지방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김지훈이 명지로 물러난 뒤 계속 원성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원창은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였습니다. 807년 예정에는 시주인이 되어 당시 원성왕의 후손이 상대된 김원승, 혼당왕이 버금간 신락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원승이 회장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자 이듬해 이를 시중 측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때 계속 헌당왕파의 견제를 받아 813년 헌당왕 5년에는 무진주 지금의 광역시의 도독 810년에는 청주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의 도독에 되어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821년에는 웅천주 도독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처럼 헌당 일파의 견제를 받은 가운데 웅천주 도독으로 전보된 이듬해 대교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원창이 그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분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당시 김원창이 반란의 임무를 표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적회에서 공식적으로 왕위에 추대된 김병이 김경신이 정변이로 즉위하지 못한 것을 공격한 것은 원성왕의 즉위에 대한 합법성 및 당시 원성왕의 왕실의 합법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것에 대한 합리화인 동시에 과거 김경을 지지했던 귀족 세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명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김원창의 반란은 자연히 무열왕계인 김병 일파와 다른 반계 김씨 왕족의 김경신 일파 사이에 제1차 대결이 있은 지 37년 뒤에 2차 대결의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같은 양세력이 중대했던 만큼 전국을 휩쓸 1등의 내란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반란 세력을 순식간에 무진주, 안산주, 지금의 전북 전주시, 청주, 사벌주,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 등 4개의 주를 장악하고 구경경 현재 충청북도 충주, 서원경 현재 충청북도 청주, 금강경 현재 경상남도 김해 사신 및 여러 번 해운의 수령들을 복속시켰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이 순식간에 장악된 것은 이들 체계의 반란 세력과 내통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창조인 도독 항령이 추하고는 현재의 경상남도 밀량으로 배상 탈출하였습니다. 이같이 반란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도독들은 피신하거나 탈출해 중앙정부의 반란이 발생했음을 고하였습니다. 반란 세력이 창업한 지역은 신라 국외지역 가운데서 사계주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충청도의 거의 전 지역과 경상도의 서부와 남부 및 전라도 전주와 광주까지 포괄 하는 범위로 수도인 서랍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반란 세력의 기세는 인근 일대까지 압도하였습니다. 삼남매 지금의 경상남도 양산, 추하군, 구차현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의 경우는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반란 세력에 휩쓸리지 않는 공으로 신령한 조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처럼 김원창이 나는 반란의 중심까지 웅천주라는 지방이었지만 반란의 동전 세력과 중앙왕실의 동전 양대 세력으로 신라 전체가 양분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반란 내란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낮에 일어나서 우선 원정 8명을 보내 왕도의 팔방을 수비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란군의 진압을 위해 계속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일길천 창원기 선발 들어가고 잡천 이공과 바진천 세릉이 따라갔습니다. 이천 근전 잡천 웅원 대하천 오징 등의 주력 부대인 상골과 다 정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간 정공과 잡천 윤웅은 문화관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명의 활용의 낭독들을 이끌고 참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원성왕 직계 후손들이 혈속으로 많은 지락으나 당시 통일군을 출동하여 김원창은 전략성 유지의 병정을 개최하고 웅전대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선상 지금은 충청북도 보은 방면의 반란군이 도동현에서 장공희 부대에게 격파되었습니다. 이에 장공희 부대가 한면 위공 재령의 연합군에게 3년 선상마저 함락당하자 송민산에 배치된 병력까지 선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경에 깊숙이 자리 잡던 성산 제공의 경상북도 성주의 반란군도 김근정 등이 이끄는 주력 부대에게 패하였습니다. 웅진의 진을 친 반란군도 공격을 받아 11일 정도 버티다가 함락되었습니다. 단지 진압되자 반란 세력에 대한 무장 해제와 대규모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김원창은 참시되었고 이에 동기한 종족과 도당 239명이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나 반란 세력에 의해 병절로 동원된 3인이나 일반 양민은 방면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형을 당한 김원창의 종족은 반란에 직접 가담한 친족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김원창의 형제와 자손이나 근처 대부분 살아나와 정쟁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김원창이 다니는 무연한 귀족들은 크게 몰락했습니다. 반란에 가담한 많은 귀족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비록 사형은 면제되었을지라도 골품제에서 신분이 강등되거나 장원영의 경제적 기반을 못 쓰당한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이 나라를 국립적으로 몰락한 게는 중앙에서 활약을 하더라도 원성왕은 후손들이 주축이 된 각 귀족의 파벌에 가담하는 정도에서 중앙 정기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김원창의 아들 김건모는 당시 터벌군의 시락 과정에서 피신의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825년 고달산의 산적 수신과 함께 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습니다. 이로써 무연계 후손은 왕의 계승 정탄을 당해서 안전하게 밀려났습니다. 한편 김원창이 남북 반란에서 의사의 백제권의 세액법과를 근거하라고 시도한 사건을 보기도 합니다. 김원창의 백제의 중심지를 하루 웅천주의 도덕으로 부임한 지 채 1년이 못되어 반란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백제 지역이 신라에 대한 반감이 매우 오래도록 상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구리 혼자도 비록 김원창이 난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신라편은 서지도 않았습니다. 훗날 기관장의 아들 김범문이 한산을 근거로 다시 반란을 일으켰던 데는 고려의 호응을 내심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통일을 신라는 삼국으로 다시 분리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성 제 성은 김, 이름은 경신, 내원왕이 12대 손이라 아버지 효왕은 명덕대왕, 할아버지 이문은 홍평대왕, 정조 할아버지 의관은 신명대왕, 고조 할아버지 법성은 현성대왕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계호부인 또는 지호부인 덕시며 소문태우로 추방되었습니다. 피는 숙정부인 김씨로 가까운 신설의 딸입니다. 왕이 오기 전 780년 해광 16년 뒷날 선덕왕이 된 양상과 더불어 지정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때 해고왕을 살해하고 양상의 왕이 오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름 점으로 밀어 그는 양상과 밀착된 인물로서 경당왕 이래왕실의 전제주기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광 말기의 혼란을 방정한 공으로 780년 선덕왕 1년 상대 등에 임명되었습니다. 그 뒤 선덕왕이 자식이 없어 죽자 태정무양의 육대손인 김유원의 왕이 다투려서 성녀에 즉위하였습니다. 삼국사기와 성경구사는 김유원과 왕의 다툼에 대한 설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조는 김경신마다 왕의 계승사위를 높았습니다. 김경신은 목도를 벗고 소립을 쓰고 12현금을 들고 장관사에 몰러 들어가서 꿈을 꿨습니다. 여사의 해명을 듣고 비밀에 독천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침 성덕왕이 죽었습니다. 비가 와서 알천이 불어 김지원이 건너오지 못하였으므로 신하들이 김신을 추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옛날 김지원의 아들 김원창이 아버지가 왕에 오르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더라도 양자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85년 원성왕 총관을 더들어 바꿨으며 788년에 독서선문과를 설치하여 독서선문과는 유교 경전에 능통한 사람을 선풍으로 나눠 실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국학을 설치한 지 이미 1세기가 지난 당시 신라 사회에 있어서 우회를 중심으로 한 정대의 권리 등용법을 개혁한 것입니다. 한편 원상왕 때는 하대 권력 구조의 특징을 이룬 왕실 친족 집단에 의한 권력 장악의 전형이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원상왕은 즉위하는 동시에 왕자 임경을 태자로 책봉하여 다음의 왕의 계승과처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791년 1월 안경 태자가 죽었습니다. 그 이듬해 8월 왕자 의영을 다시 태자로 책봉하였습니다. 다시 793년 2월 의영 태자가 죽었습니다. 왕성 임경 태자의 받아들인 준홍을 이듬해 1월 태자로 책봉하였습니다. 즉 태자로 책봉된 준홍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인 원성 비헌덕왕도 정치의 중심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이처럼 왕과 태자를 정점으로 하는 특히 전분범위 근치 왕족들이 상대된 동부랑 재상 등의 요직을 독점하였습니다. 하단이 이들 근치 왕족들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완성 왕계로 특정되어지고 있습니다. 786년에는 대사 모가 병법 15권과 화랑도 2권을 가졌습니다. 왕 자신도 신궁신해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인생군의 변화에 대하여 이치를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모두 전하지 않습니다. 791년에 제공이 반란을 일으켜서 진압되었습니다. 제공은 785년에 시중이 된 인물로 그가 일으킨 반란의 성격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임금태자가 죽은 10월을 해충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공이 반란에 진압되자 다시 해충태자의 아들 준홍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원상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785년 승관부
전법전이라 하고 795년은 보문사를 창간하였습니다. 망덕부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검정승려인 묘정을 편애하여 내전에 맞아들여 떠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 묘정은 왕의 신임을 이런 뜻합니다. 사실을 따라 중국에 갔을 때 자라한테 얻은 구슬을 당나라 황제에게 뺏기고 난 뒤부터 묘정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의 치적으로 790년 백골제의 증축과 발효의 통교를 들수했습니다. 또한 그런 상당한 독자애교를 펴고 있었습니다. 795년에 당나라의 사신이 하사국 사람 둘을 데리고 와 신라의 호국령을 물고기를 변하게 하여 잡아 가려는 것을 막았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798년 12월 원성왕이 죽으니 유명으로 봉독사 남쪽 토하막 서쪽 동굴에 화장하였습니다. 명을 추복하기 위한 승복사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상 신라 시대 때 김원창이 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